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래서 헤파토사이트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노멀 리버셀인데 얘가 망가지는 거지. 얘가 망가지면 이제 시로틱 리버가 되는 거, 딱딱해지는 거예요, 간 자체가. 그래서 살찌면 안 된다. 살 뺍시다. 저도 살 빼야 되는데 패티 리버. 저 패티 리버가 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HCC 보통 대부분 보는 게 HCC 콜란지오 카시노마라는 건 뭐냐? 바일덕트 캔서. 바일덕트의 프라이머리 캔서를 우리가 콜란지오 카시노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세컨더리는 제일 대표적인 게 콜로렉탈 캔서 MCRC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포털베인을 통해서 그 암세포가 날라오는 거야. 간으로 통해 있잖아. 고속도로 뚫려 있잖아. 그렇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날라오는 거고. 뉴로엔도크라인이라는 건 이거는 그 간과 그 림프노드 주변의 호르몬 캔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딱 바이옵시나 뭐 이런 랩 테스트를 딱 해서 이 튜머 이 간암의 종류가 뉴로엔도크라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TAC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TAE를 해요. 왜냐하면 이 뉴로엔도크라인에 드는 약이 따로 그게 딱 정해진 게 없어. 그러니까 약을 쓰든 안 쓰든 그 아웃컴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이게 뉴로엔도크라인이면 그때는 그냥 블렌드 엠볼라이제이션을 해요. 뭘로? 마이크로스피어로. 그렇죠? 뉴로엔도크라인이면. 그러니까 약을 쓸 수도 있는데 그 RCT를 해봤더니 성적이 비슷해. 오버올 서바이벌 레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TAC도 사실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뉴로엔도크라인은 그냥 TAE만 하는 게 그냥 골드 스탠다드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사이코마 이것도 무슨 이건 뭐 근육 이런 데서 넘어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브레스트 캔서 이게 멜레노마가 이게 그 스킨 캔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HCC 하이퍼베스큘라 리전이다. 하이퍼베스큘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하이퍼베스큘라가 뭐야? 하이퍼베스큘라. 혈관 과형성이라는 거는 뭘까요? 여기 그때는 내가 영어로 하고 지금은 한국말로 해가지고 그때 너무 못 가르쳐서 모르는 거지? 내가 너무 영어를 그지같이 해서 그 방콕에서. 그래서 그때 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암이 생겼다는 데가. 하이퍼베스큘라라는 거는 이 암세포 자체가 정상세포보다 더 그리디하고 피를 더 빨리 더 많이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세포보다 더 빠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퍼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걔가 그냥 정상세포보다 우리 면역세포나 이런 애들보다 이런 애들과 자라는 속도가 비슷하거나 더 느리다면 어떻게든 뭐 시간을 더 벌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하이퍼베스큘라는 건 옥시전을 더 많이 끌어모은다는 얘기고 더 빨리 자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베스큘라 리전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닐로바, 바일로바 아까 4개의 롭이 있다고 했죠. 한쪽에만 있으면 유닐로바고 뭐지? 두 개 이상 있으면 바일로바, 뭐 2개 있으면 바일로바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유니포칼이냐 멀티포칼이냐 이렇게 하나만 있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막 응? 안 좋아. 그래서 NGO 상에서 이렇게 딱 해보면 딱 봐도 뭐가 있는지 튜머가 어디 있어? 이렇게 대충 그냥 근처에 갔다가 그냥 대충 이거 보시면 이렇게 얘 왜 하이퍼베스큘라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런 걸 보고 선생님들이 쓰시는 용어는 컨트라스트 미디어 업테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인터내셔널 콩그레스 가면 뭐 이렇게 이게 컨트라스트 미디어 업테이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조형을 했을 때 만약에 애뉴리즘이고 블리딩이라고 하면 그때 쓰는 용어는 컨트라스트 미디어 엑스트라바지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튜머 같은 경우는 컨트라스트 미디어 업테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엑스트라바지에이션은 새는 거고 업테이크는 그쪽으로 이렇게 모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형제를 이렇게 딱 쐈을 때 이쪽이 더 검해 보이면 이쪽에 가는 혈류가 더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쪽방에서는 먹고 있네. 그렇죠. 먹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인터내셔널 콩그레스를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먹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영어로 발표를 하실 때는 컨트라스트 미디어 업테이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먹고 있죠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마이크로 카테타 집어넣어 가지고 물론 튜머가 대충 어디 있는지 알아요. 선생님들 CT를 벌써 다 보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지금 HCC,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리버 캔서만 얘기합니다. HCC는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많아요. 많은데 대충 보면 수술, 그다음에 LT,
TAC, 우리가 얘기할 뎁테이스를 포함한 PEI, 그다음에 시스테믹 키모테라피, 말 그대로 항암제 돌리는 거죠. 그다음에 하이크라고 하는 헤파틱 또는 아트리얼 포트라고 얘기를 하는 서울송모에서 많이 하시고 신촌에서도 하시고 하시는 프로시저가 있고 RFA가 있고, 그러니까 에블레이션이라고 하죠. 무슨 마이크로웨이브도 있고 크라이오 에블레이션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뮤노세라피, 요새 뜨는 무슨 뭐 키트루다든가 옵디보라든가 이런 새로운 약들, 그렇죠? 렘바티님이라든가 이런 약들, 그런 약들이 이제 이뮤노세라피, 그런 약들 나와가지고 골드 스탠다드 되면 그냥 접으면 돼. 우리 장사 접으면 돼. 몸이 안 되고 있어요. 접으면 돼. 네, 크라이오 에블레이션은 글로벌하게는 얼마나? 크라이오 에블레이션은 보통 키드니 캔서에 많이 해요. RCC. 예, RCC에 조금, 근데 물론 리버 캔서에도 할 수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 근데 역사가 그렇게 깊지가 않죠. 저기 트리트먼트에서요. 네. 헬레이션 있고.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러티브가 있고 펠리어티브 세라피가 있고, 예,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네요.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아시는데. 네. 그래서 차일드 퍼 클래스, 이 가운데 CTP라고, 이게 사람 이름인데, 그러니까 CP라고 하고 CTP라고 여기 토트인가 뭔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 차일드 퍼 클래스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뭐 우리 그 텐덤 같은 경우에도 인디케이션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포털 베인 스롬보시스 없고 차일드 퍼 클래스에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에 의하면, 그러니까 요런 거 해서 점수를 다 더해서 엔세팔로패스가 있냐, 어사이티스가 있냐, 그다음에 랩 테스트 이런 거 점수를 다 더해서 A, B, C를 해요. 그래서 A면 마일드, B면 인터미디트, C면 어드밴스 스테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딱딱 정해서. 그다음에 퍼포먼스 스태투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환자가 얼마나 활동성이 있느냐는 거를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베스큘러 할 때 무슨 러더폴드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그 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0이면 난 간암이 있지만 괜찮아, 살만해, 일도 할 수 있고. 근데 1이면 이제 심토매틱이 있는데 그냥 뭐 살만해. 근데 2로 숫자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가이드라인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오래된 거긴 하지만 BCLC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있죠. 이게 한 제가 알기로는 2010년인가 2009년인가 바르셀로나에서 서스를 할 때 그때 처음으로 발표를 했다고 해서 BCLC 클래시피케이션,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가이드라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딱 보기에도 좀 올드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지난 한 10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쪽 리버 캔서 분야에. 그래서 스테이지 0, 스테이지 A부터 C, 스테이지 D 해서 보면 여기 퍼포먼스 테스트 0, 차일드 퍼 클래스 A, 그다음에 베리 얼리 스테이지고 ECM 미만이고 어쩌고 하면 포털 베인 프로세스 오케이 다 괜찮으면 리섹션 가서 그냥 열어서 잘라냅시다. 그래서 조금 더 안 좋고 하면 그때는 이거 웨이팅 리스트에 가서 아니면 중국에 가서 간을 받아다가 우리가 LT를 받읍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데 PEI하고 RFA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적이 봤더니 5년 서바이벌 레이시 리섹션이랑 비슷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FA가 특히나 이 작은 요쪽, 그러니까 얼리 스테이지 디지즈에는 굉장히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그런 논문들이 계속 퍼블리시가 되면서 RFA는 뭐 제가 볼 때는 향후에도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더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웨이브나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웨이브가 좋은 거는 이제 빠르다는 거고 좀 더 큰 걸 태울 수 있다는 건데, 그것도 마이크로웨이브 데이터가 좀 더 어큐뮬레이션이 되면 이쪽까지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블레이션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혈관의 망가짐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인디케이션을 넓힐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TAC는 딱 보면 그냥 얘기야. 멀티노듈라이고 퍼포먼스 스태투스는 괜찮고, 그렇게 보면 TAC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보다 좀 안 좋으면 소라페님, 넥사바라고 얘기를 하죠. 넥사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소라페님은 그러니까 소라페닙도 그렇고 레고라페닙도 그렇고 엔티엔지오제네시스입니다. 엔티엔지오제네시스라는 거는 간암으로 가는 혈관의 혈류를 줄여주는 거.
그러니까 얘가 무슨 뭐 간암을 죽이고 그런 것보다도 혈류를 줄여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라페닙이. 근데 얼마나 드는 약이 지금까지 개발이 된 게 없으면 얘가 지금 골드 스탠다드예요. 근데 이 소라페닙은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자의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떨어져요. 컴플리케이션이 되게 심해요. 막 피부 벗겨지고 막 맨날 토하고 그러기 때문에 환자들이 막 약 먹는 거 거부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선호되는 그런 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간암에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약이 나오면 얘는 대박인 거야. 응? 뭐 우린 다 죽고 이제 다 비즈니스 다 접고 이제 응?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주식 사야지 주식. 네. 네. 근데 그런 거 한 몇십 년 걸려. TC나 네. 아크베이나 하이브리드 같이 하는 있죠.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콤바인드 세라피를 얘기를 했는데 보통 TAC를 먼저 하고 RFA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RFA를 하고 TAC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TAC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스케줄드 케이스면 RFA를 하기 전에 종양으로 가는 혈관을 확 줄여놓고 RFA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RFA의 결과를 더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면 TAC를 했는데 저 뒤에 레지듀얼 튜머가 있어. 내가 다 막는다고 막았는데 뒤에 좀 남아있는 거야. 그때는 니들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경우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게 아직 가이드라인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서 하시는 선생님들 꽤 계실걸요. 네. 많이 하세요. 심지어는 뭐 카테터 갖다 놓고 조영제 쏴가면서 번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렇죠? 잘 보이게 해놓고. 물론 이제 그런 인디비주얼 익스피리언스 선생님들은 다 본인의 레셔널레가 다 있어. 그렇게 하면 좋다. 뭐 그 싱글 피더인 같은 경우는 제품하지 말고 코일로 막아도 된다. 누구야? 그 분당서울대 지금 저기 개원하신 선생님. 손학종 선생님은 그 싱글 피더만 그냥 코일로 막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스터디하자고 막 술 먹으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다 레셔널레가 다 있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게 유럽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여기서도 TAC에는 보통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지 환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도 너무 시비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TAC를 한다. 이건 가이드라인에 있는 얘기예요.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BCLC에 보면 리섹션은 말 그대로 열어놓고 보통 얼마 정도까지 잘라낼 수 있느냐? 70%, 75% 뭐 이 정도까지 잘라낼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잘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 펑션만 괜찮고 하면, 근데 보통 이거 할 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포털베인 엠보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포털베인 엠보는 이쪽으로 가는, 만약에 내 이쪽에 간을 이렇게 잘라낼 거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포털베인을 막아버려. 그러면 그 간은 다시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쪽을 박으면 그쪽으로 가야 될 영양분이 이쪽으로 확 쏠려가지고 간이 이쪽으로 이렇게 부어.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잘라내도 리버 펑션이 괜찮아. 그게 이제 포털베인 엠보예요. 그러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전이 한국하고 일본 선생님들은 말에 의하면 정말 서전들이 무슨 깍두기 자르듯이 이렇게 튜머를 잘라낸다고 해가지고 굳이 포털베인 엠보를 안 해도 뭐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LT, 아산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죠. 아산에서 많이 하시는데 LT 하면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팔로우 인터벤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무슨 드레이지도 해야 되고 블리딩 생기면 엠보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암세포는 제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큐러티브 세라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큐러티브 세라피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5년 서바이벌 레이트를 봐가지고 그게 한 40%에서 70% 되면 우리가 큐러티브 세라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80세까지 사는 걸 추적 관찰하는 게 아니라 100살까지 사는 걸 추적 관찰. 그러니까 발병 이후에 치료 이후에 5년 서바이벌 레이트를 측정을 합니다. 팔로우를 해서. 자, PEI. 말 그대로 PEI라는 건 퍼큐테이너스 에탄올 인젝션. 여러분들이 어제 드셨던 위스키, 소주를 갖다 들이붓는 거예요, 간에다가. 입으로 말고 니들을 통해서. 위스키가 아니라 그 99% 알코올이 있어요. 의료용 알코올을 이렇게 백종원 씨가 선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부분 여자 모델이 나올 줄 아는데 제가 어저께 급하게 바꿨어요.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원래는 하지원이었는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백종원 아저씨로 바꿨어요. 그래서
에탄올 인젝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RFA는 태우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에블레이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게, 지금 가이드라인은 에블레이션만 있지만 소스만 다르다 뿐이지, 그러니까 에너지 소스만 다른, 그게 레디오 프리퀀시냐 아니면 마이크로웨이브냐 때에 따라서 뭐 크라이오냐에 따라서 에너지 소스만 다를 뿐이지, 다른 에너지 소스로 해서 조직을 암세포를 괴사시킨다는 면에서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로컬 에블레이션. 그다음에 소라페닙은 약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엔티 엔지오제네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라페닙의 작용 기전은 그래요. 엔티 엔지오제네시스. 그리고 THC는 뭐냐? 약 주고, 엔티 캔서 드럭 주고, 그 다음에 너는 더 이상 혈류를 먹지 마. 그래서 그러니까 THC는 선생님들이 약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혈관을 막아요. 같이 주는 게 아니라 약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젤폼으로 막아요. 젤폼으로. 그게 이제 THC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큐러티브 다시 한번 보면 큐러티브는 잘라내든지 뭐 트랜스퍼런트 에블레이션을 받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든지. 싹 바뀌었네요. 네, 좀 많이 바꿨어요. 잘했죠. 네, 고마워요. 그죠? 아니요. 이거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사진 찍을 녹화돼 있으니까요. 세상, 저것도 될 겁니다. 정보약사관이 받아올 거야. 한국 갔으면. 자. 그래서 큐러티브가 있고 펠리어티브가 있다. 펠리어티브 또는 서포티브 세라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은 언젠가 바뀔 수 있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거는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인터미지 스테이지 환자, 여기에 Y90나 뎁테이스나 THC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환자들이라고 주로 보시면 된다고 되실 거고, 엠볼릭 옵션에 보면 THC가 있고 리피오돌이랑 약이랑 섞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드러그리틱 마이크로스피어가 있고, 그냥 블렌드 마이크로스피어. 블렌드 마이크로스피어 TAE는 뭐냐? 약만 빼는 거예요. 약 빼고 블렌드 마이크로스피어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레디오 액티브 Y90가 있죠. 이티리움 90. 그 다음에 시스테믹 테라피. 말 그대로 이제 뭐 여기에다 이때 보통 쓰는 게 그거죠. 저기 비너스포트. 여기 뭐냐? 주굴라 베인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거기다가 여기 딱 집어넣어, 아니면 PICC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테믹 키모테라피 하는 거. 그다음에 하이크 있죠. IR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그 셀렉티브 빙 레디에이션 테라피, 이거 방사선 요법 그런 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THC를 다 이제 THC로 넘어와서 다른 것 나머지는 뭐 그렇다고 치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THC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그 리버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의 간은 25%를 헤파틱 아터리에서 75%를 포털 베인에서 받는데, 그게 튜머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고는 간이 튜머로 점점 차가면 헤파틱 아터리의 서플라이가 더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어드밴스 스테이지가 되면 이게 바뀌어. 역으로. 그때는 포털 베인 플로우가 줄어들고 헤파틱 아터리로 튜머를 서플라이하는 혈류가 훨씬 더 많아져. 그러면 그 포털 베인 플로우는 어디로 가야겠지. 그렇죠? 그게 이제 리플럭스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보시면, 근데 이제 튜머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헤파틱 아터리에서 대부분의 혈류를 받는다 라고 해서 그게 THC의 레셔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가서 카테터를 통해서 엠볼라이제이션을 하더라도 그 환자의 간은 펑션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 막는 게 아니고 우리 헤파틱 아터리 일부만 막는 거고, 튜머로 가는, 그리고 포털 베인을 통한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간이 계속 펑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숨 나오는데?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그 사이노소이드라는 게, 사이노소이드가 우리가 이렇게 아트리올 캐필러리, 베뉴얼, 베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간에 있는 그 캐필러리의 이름이 사이노소이드예요.
뭐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뭔가 인생을 좀 자기네들만 아는 그런 용어로 쓰고 싶어 하니까 그걸 사이노소이드라고 부르고 걔는 이렇게 포털베인과 헤파틱 아터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튜머가 헤파틱 아터리로만 이렇게 연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뒤에 보면 포털베인이랑 다 연결이 돼 있어. 다만 그 튜머가 자라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그 산소를 누가 공급을 해주느냐, 그건 헤파틱 아터리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헤파틱 아터리를 엠볼라이제이션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포탈베인은 산소는 떨어지는 거죠. 영양분이. 디옥시게네이즈드 블러드니까 뉴트리언트 리치고 이쪽 인테스타인에서 오니까 산소가 없죠. 그러면 비교적으로 포탈베인이 뉴트리언트 리치긴 하지만 헤파틱 아터리에도 뉴트리언트는 충분히 있는 거죠. 아니지. 그건 그냥 옥시겐만 있는 거지. 근데 다른 장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터리에서 뉴트리언트를 같이 공급을 해주잖아요. 어차피 이것도 코로나리 심장에서 나올 텐데 상대적으로 우리 장기 아터리가 어쨌든 뉴트리언트랑 옥시전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이니까. 옥시전을 받으면 우리 장기가 살아남는 거 아닌가? 굳이 영양분을 받을 필요가 있나? 뉴트리언트 포도당도 필요하죠. 글루코즈. 그러니까 그거는 간에서 대사를 통해서 베인을 통해서 공급이 되든 어떤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그걸 다이렉트로. 헤파틱 베인에서 나온 게 그 간으로 심장으로 갔다. 그쵸. 심장에 그쵸. 나오는 아터리를 통해서 어차피 그렇죠. 장기가 그렇죠. 가는 건데 가는 거죠. 또 헤파틱 아터리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글루코즈는 들어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상대적으로 포탈베인의 뉴트리언트 훨씬 더 많다라고. 뿐이지. 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를 해봐야 될, 공부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해서 이게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를 많이 얘기를 할 텐데 보통의 거는 그냥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사이노소이드를 통해서 헤파틱 아터리랑 이제 뭐 바일덕트가 있고 뭐 헤파틱 아터리를 이런 걸 통해서 그 바일덕트도 혈류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튜머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막 뭐 엄청나게 복잡해. 막 서로 연결이 되고 막 어쩌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거의 사이즈가 튜머 베슬의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튜머 서플라이는 아토리올의 사이즈가 20에서 70 마이크론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큰 마이크로스피어를 쓰면 프록시말에서 엠볼라이제이션이 되고 끝까지 안 가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가 텐덤에서 깊게 얘기할 내용의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이 아토리올의 사이즈. 해서 도토노들이 있고 뭐 인캡슐레이티드 튜머가 이게 이제 보통 TAC의 인디케이션이고, 그래서 인플레이티브 리전은 이렇게 치민성이야.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딱 모여져 있는 게 아니라 튜머가 그냥 조직에 이렇게 쓱 묻어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데테이스의 콘트라 인디케이션. 우리 보험 인정도 안 돼요. 보험 인정도 안 돼요. 해서 요게 이제 제가 이번에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논문을 좀 찾아봐다가 굉장히 좀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는데, 보통의 그러니까 노듈이든 그 정상세포에서는 포털 베인 플로우, 헤파틱 아터리얼 플로우가 이렇게 있다가 그게 간으로 발전이 되고 점점 질병이 더 심화되면 헤파틱 아터리얼 서플라이가 거의 도미넌트하게 올라갑니다. 거의 도미넌트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TA, TAC, 뭐 트랜스 아트리얼 엠볼라이제이션이나 키모 엠볼라이제이션이나 그 차이고, 말리그넌트 튜머, 그러니까 악성 종양의 비나인하고 말리그넌트하고 차이 아시죠, 여러분? 그다음에 그러니까 TAC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슈퍼 셀렉션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은 왜 레니게이드 디렉션을 안 쓰고 1.7프렌치짜리를 항상 쓸까? 왜냐하면 노멀 리버 파렌키마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그 말은 그냥 튜머로만 가는 아주 진짜 타이니한 혈관을 찾아가지고 걔만 엠볼라이제이션을 하고 싶어서. 근데 하이플로우나 디렉션을 쓰면 거기까지 못 따라가기 때문에 1.7프렌치짜리를 쓰시고 1.5프렌치짜리까지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TAC를 뭐 30번, 40번까지 리피트 하면서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렌드 엠볼라이제이션은
아까 어떤 튜머가 뉴로엔도크라인이면 약이 잘 안 듣기 때문에 블렌드 엠볼라이제이션 한다고 했죠. 그리고 닥터 카렌 브라운이라고 미국의 어느 대학인가 그건 까먹었는데 그 논문을 냈어요. 뎁테이스에 블렌드 엠볼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했더니 결과가 똑같더라. 근데 이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닌 게 어디 이렇게 이 온콜로지 학교 진짜 막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학교 가보면 이 얘기는 항상 나와. 그러면 이 자기가 이렇게 해봐서 뭐 여러 가지 뭐 동물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엔티캔서 드럭의 이펙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 라는 얘기가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THC의 메인 이펙트는 대부분의 엠볼라이제이션에 오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메저리티 선생님은 여전히 케모드럭을 쓰죠. 그러니까 케모드럭이 있음으로써 더 이상 최소한 잃을 건 없다라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쓰시죠. 근데 약을 많이 그러니까 그 약에 쓰는 용량 자체는 가면 갈수록 조금 덜 쓰려고 하는 경향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약의 용량 자체는. 자, 그럼 THC의 프로시저 스텝. 여기 누가 이거 보기 전에 자, 내가 자신 있게 THC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얘기해 줄 수 있다.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얘기해 줄 수 있다. 내가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하더라. 대한민국에서 THC 제일 많이 하는 아산병원 담당자 김광호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는 오프렌치 카데타로. 네, 뭐 이렇게 셀리아까지 걸었어요. 그 뒤에 얘기해 주세요. 네. 걸고 네. 이제 헤파틱 아터리로 들어가죠. 셀렉션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에 같은 거 네, 펌 헤파틱 아터리로 들어가서 조형을 해서 그 튜머의 노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안티케모드럭이랑 DPO드를 믹스한 것을 이제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약을 준 다음에 젤폼이나 다른 뭐 에멀린 메테리얼을 막고 나오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네. 뭐 중간중간 빼먹은 거 있지만 맞는 얘기죠. 그렇죠? 심플해요. 가서 약 주고 맞고 나온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써보면 마이크로 카테타 거의 요새 100% 쓰시죠. 뭐 이해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난 옛날에 무슨 오프렌치로 뭐 THC 했어. 뭐 호랑이 뭐 담배 피던 시절 얘기 뭐 하고 하시지만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거의 100% 마이크로 쓰시죠. 뭐 2개까지 쓰고 뭐 그런 경우도 왕왕 있으시고. 그다음에 젤라틴 스폰지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엔게인의 이지겔이 국내 시장에 70%를 먹었다고 그러대. 저희네들이. 예. 그 프리컷 제품이. 그다음에 피부에 파티클 마이크로스피어를 쓰기도 하죠. 서울대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 150에서 150 많이 쓰시죠. 이거 저기 피부 저기 콘투어. 예, 많이 쓰시죠. 그다음에 프로시저 오버뷰 보시면 피모럴 액세스, 뭐 레디얼 액세스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피모럴 액세스. 그다음에 엔지오 카테타 집어넣은 다음에 헤파틱 엔지오그램을 먼저 합니다. 뭘로? 그냥 엔지오그래픽 카테타로. 그다음에 이건 뭘까요? SMA 스플래닉 아트리 엔지오그래피 이거 왜 하죠? 포털베인 뭐? 왜 이걸 해야 되죠? 포털벤이 안 되면은 컨트라인디케이션이라서 포털벤을 먼저 체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거는 지금 헤파틱 아터리를 막을 거기 때문에 헤파틱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게 세그멘탈 포털베인이든 메인 포털베인이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털베인이 막혀 있으면서도 THC를 하는 그 케이스는 내가 논문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포털베인이 열려 있어야지만이 기본적인 THC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포털베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야? 펑쳐가지고 막 조용히 쏴볼 거야? 어떻게 해볼 거야? 그러면 이제 아까 아나토미로 돌아가서 SMA가 우리 뭐 SMA든 스플래닉 아터리는 걔네가 위나 그 스플린으로 피를 공급을 하고 그 피가 다시 돌아서 포털베인으로 간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조영제를 팡 하고 인젝터를 통해서 쏘면 그 조영제가 피랑 같이 돌아서 포탈벤을 위로 쑥 올라갈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인다이렉트 포토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AC를 하시는 걸 보면 선생님들이 이 보통 SMA에 많이 스피리어 메센트릭 아터리에 카테타를 많이 거십니다. 거기다 딱 걸어놓고 조영제를 팡 쏜 다음에 기다려요. 뭐 오래 기다려도 한 2, 3초면 돼. 그러면 팡 하고 쏜 그 조영제가 돌아서 플로터에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보여. 포털베인이 쫙 올라가는 게 보인다고, 간으로.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열려있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다시 오프렌치 카테타 빼서 위로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셀리하게 다시 걸고 그때 이제 마이크로 카테타 딱 와이어 같이 집어넣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거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엔티캔서 드럭을 잘 섞어서 주고 그 다음에 엠볼릭 에이전트를 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털 베인 플로우를 확인할 수도 있고 포털 하이퍼텐션에 의한 리플럭스가 있는지 뭐 게스트릭 베릭스나 에소셜 베릭스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스툴라가 있으면 만약에 피스툴라가 있다면 만약에 포털 베인이랑 그게 작은 거면 뭐 크게 상관없는데 튜머 주변에 헤파티가 피스툴라가 뭐예요? 피스툴라가 뭐야 장동훈들이? 피스툴라 요거 피스툴라? 헤모다이알레시스 피스툴라? 이건 맨메이드 피스툴라죠. 근데 그냥 우리 몸에 생긴 피스툴라는 뭐지? 새끼리 따로 난 걸로 피스툴라로 말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를 한다면 원래 있어야 하지 않았을. 그렇죠. abnormal opening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아터리랑 베인이랑 원래 걔네들이 다이렉트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 아터리얼, 캐필러리, 베뉴얼, 베인을 이거 거쳐야 되는데 무슨 이유거든 아터리랑 베인이랑 같이 딱 만나는 거야. 그게 피스툴라죠. 그게 여기 생기면 우리가 CCF라고 하잖아. 캐로티드 카버너스 피스툴라라고 하고 이런 데 생기면 피스툴라. 만약에 포털 베인이랑 헤파틱 아터리랑 이렇게 딱 만나 있어. 그러면 내가 거기 아터리로 뭘 이렇게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 와시아웃 되겠지. 포털 베인으로. 그러니까 피스툴라가 너무 심하면 그걸 막던지 못 막을 정도면 그거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TAC에. 알겠죠? 막고 가는 경우도 있죠. 무슨 뭐 글루 이런 걸로 막고 가는 경우도 있고 코일은 거의 잘 안 쓰이는데 한국 사람들이 글루를 워낙에 잘 쓰셔서 대부분 글루로 막고 나오시죠. 그래서 카테타는 뭐 이런 거 쓴다. 뭐 여기 보면 야시로도 있고 뭐 로슈 헤파틱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다. 궁금한 게 네. 피스툴라에 글루를 쓰면은 네. 디스에브레이션 그런 위험성. 그거를 조절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글루를 쓸 때 그거를 포뮬라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막히는 시간과 그 기가 막히게 컨트롤을 해. 선생님들이 보면. 그거를 이게 콘트라스트 미디어랑 그 리피오도리랑도 섞거든요. 그 리피오도리랑 섞어서 쓸 때 그거 시간은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딱 해가지고 막 딱 해. 그래서 딱 그것만 딱 맞고 나와. 근데 신기하게. 그걸 잘하시는 분인데 어. 저희가 이제 인트라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인터락을 쓰려면 그 피스툴라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큰 피스툴라는 거의 없어. 뭐 팔고 싶은 마음은 알고 있고 나도 팔고 싶은데 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뭐 사이즈가 커야 쓰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제품도 쓰시기도 하고 글루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엠볼링 매터리얼은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PVA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스피어를 쓸 수도 있죠. 그다음에 DB 뭐 요새는 이런 거 안 쓰실 것 같아. 대부분 다 잘라서 안 쓰시고 프리컷 제품 엔게인이나 이런 회사에서 나온 거. 응? 그런 거 같아요. 최근에 그래, 다 이거 쓰신다니까. 내 물어. 자기네 70% 마켓 쉐어 먹었대. 국내 시장에. 우리 고사장 돈 잘 벌겠어. 엔게임 사야겠네. 하고 있죠. 살려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없는데 우리가 템포럴 엠볼링 매터리얼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면 제품을 쓸까? 왜 피부에 뭐 말 그대로 아까 성락종 선생님처럼 아주 코일로 막으면 되잖아. 헤파틱 아토리 딱 가는 거 막으면 되잖아.
왜 젤라틴 스폰지를 대부분 쓰실까요? 엠볼링 메터리얼로? 비영구적이라서. 응? 비영구적이라서. 비영구적인데 그렇다면? 그러면 퍼머넌트하게 막는 게 나쁜 건가? 왜 템포러리 엠볼링 메터리얼을 선호를 하시지? 그게 왜 마이크로스피어가 아니고 그게 왜 코일이 아니며 아까 뭐 글루 쓴다며 글루 기가 막히게 잘 쓴다며 그게 왜 글루가 아니며 왜 항상 젤라틴 스폰지를 쓸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 거기는 안 배운 사람이잖아. 그거 물어보면 안 되지. 이 배운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배웠어? 누가 가르쳤는데? 왜 그럴까요? 왜 다시 안 들어가게 돼서? 아,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방콕에서의 추억을 이렇게 무너뜨리면 내가 굉장히 서운하지. 여기 지금 단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섭섭하잖아, 내가. 액세스 사이트? 뭐? 응? 자, 우리가 보이는 암은 조영제로 이렇게 딱 보여서 보이는 암은 그리고 내가 그거를 딱 막으면서 완전히 막았다는 확신을 할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ECM짜리 튜머를 이렇게 딱 저쪽에 보이면 그 주변에는 진짜 수많은 아주 정말 작은 튜머 셀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로 가는 길을 코일이나 글루나 이런 걸로 막아버리게 되면 나는 거기로 가는 그 문을 세멘트로 발라버린 공부리를 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을 다음에 열 수 있게 열쇠를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